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울산의 문화유산 마채제염 이란 책을 출간하신 문화유산 문화 콘텐츠학 박사이면서 울산대학교 교수로 님으로 계시는 우리 문홍일 교수님 모시고 마채제염 또 울산에 또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하시는 마채제염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더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선생님이 이게 교수님 마채제염도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 학과가 박사학위 문화유산 문화 콘텐츠 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생소하거든요.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들어갈까요? 예. 예. 저는 그 문화유산을 콘텐츠화로 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는 전공자입니다. 그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그 우리나라 제염 역사를 그 관심 있게 추적해 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연구하는 그 목적이랄까 뭐 여러 가지 또 연구의 의의가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는 그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지역의 역사나 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굴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 이번에 마채제염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구서인데요. 그러니까 울산의 문화유산 마채제염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네네. 울산은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소금 생산을 하였지만 특히 그 울산에서는 여러 설이 지속해서 전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서는 뭔가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뭐 설이 뭐 어떤 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제일 큰 걸로 보면 우리가 지명사 쪽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울산 북구 연포동이 소금 염자로 시작되는 지명사입니다. 연포, 소금 염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명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틀림없이 이 지역이 소금과 관련된 도시임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까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크게 관심을 가졌었던 거죠. 교수님 이번 간행한 그 울산의 문화유산 마채제염의 중요한 그 내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밝힌 것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울산의 염전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있다면 정확한 장소와 규모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런 시설이, 염전시설이 존재했으니까 소금은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이 되게 됐을까? 그런 그 사회성을 깊이 있게 따져보려고 했고, 제 연구에서 염전터를 찾았기 때문에 터도 찾았고, 당시 100년 전에 소금 생산 방식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차후 다양한 컨텐츠로 연계시켜서 지역 문화 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울산의 문화유산 마채제염이 이렇게 간행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연계되는 연구나 뭐 새로운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준비됐다면 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하실 것인지를 한번 밝혀주시면. 그럼 1차 제가 표명한 그 마채염전을 문화유산으로 해서 이미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마체제염 컨텐츠 2차, 3차, N차까지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울산 쪽에 문화유산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게 우리가 지금 청량읍의 화창마을이라는 데서 이렇게 마체제염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화창마을이 이게 문화산업이랄까 또 미래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우리 그 고향이 청량읍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러시구나. 마체제염 뭐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예. 또 그 축제에 큰 역할도 하고 계신다는데, 그 마체제염이라는 게, 뭐 지금 잠깐 또 한번 돌아가면 마체제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염전하고 어떻게 다르죠? 한번 마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명이 없어졌지만 신라 헌광왕 아마 670년대에 헌광왕이 지금의 외한강, 처용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여행을 다녀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이 그 헌광왕이 왕래했던 강이 마체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체강. 예. 그래서 마체강 주변에 있는 염전들이 마체 염전으로 그렇게 불리어 왔죠. 그러네. 그 마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마체 소금이다. 이렇게 이제 마체를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명과 관련된 그렇죠. 거네요. 저는 이제 소금을 어떻게 이제 그 제조하고 아닙니다. 저 전라도 쪽에서 있는 그런 염전하고 마체라고 하는 게 또 뭐 이렇게 뭐 정류를 시킨다든지 뭐 굽는다든지 뭐 이런 그 뭐 어떻게 제조 방법의 이름이 마체인 줄 알았는데 지명이네요. 지명이죠. 그 첫째는 강의 지명이고 그 강변에 펼쳐진 갯벌 그 형상을 놓고 이렇게 이름이 전래되어 온 걸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외양강 쪽으로 본다면 연포가 있는 방어진 쪽이고, 그렇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마체라고 하는 청량읍의 화창 쪽인데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외양강 쪽입니다. 외양강 쪽이니까 화창 쪽이다. 그렇죠. 화창리와 그 용암리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두고 가운데 흐르는 강이 마체강입니다. 마체강. 그 마체강이라는 게 이렇게 문헌에 이제 그 강 이름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또 혹자들은 그 마편강이라고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 마편도 포함시키고 하여튼 그 670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명사를 따서 마체강으로 제가 그리고 마체 염전으로 그래서 이제 제시하게 된 겁니다. 마체 소금 축제가 청량읍에서 이제 화창마을에서 이렇게 열리네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소금을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전라도 쪽에서 있는 소금 만드는 방법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마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소금의 제조 방법이 뭐 가장 큰 게 어떻게 다르죠? 우리나라 전통 소금은 자염입니다. 자염. 근본적으로는 자염이고, 자염이라는 건 아주 염수가 짙은 바닷물을 끓이는 게,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 자염인데, 그 끓이기 이전까지 염수를 만든 과정에서 좀 지역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충청도 방식, 전라북도 방식, 전라남도 방식, 울산 마체 방식, 또 제주도 방식, 그리고 동해안의 강릉, 울진 쪽의 방식, 전부 다 지역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근데 크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물을 끓여서 바닷물을 염도를 높인 물로 염수를 만들고 그 염수를 끓인다는 과정. 그러나 염수를 얻기까지의 프로세스, 방법이 충청도 방식, 전라도 방식, 울산의 방식. 울산도 제가 다른 지역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하여튼 마체 염전에 대해서는 이번 문헌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 마체 염전에 있는 소금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다른 데하고는 특징이, 이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방식이라기보다는 소금을 이제 가열을 시키나요? 솥에서 이제 염수를 끓이죠. 네, 끓이는 거네요. 끓이는데 염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소금이냐 나쁜 소금이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울산에서 생산했던 마체 소금과 조금 뒤에 아마 설명할 부분이 네.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소금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전라남도 신안군 네, 신안소금 유명하죠. 신안소금의 생산 방법과 마체 소금의 생산 방법이 네. 같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우리 염전이라면 이 바닷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개로 이렇게 이제 태양 열 통해 가지고 저 말려 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이제 이렇게 소금을 만들고 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신안 쪽에 그렇게 하는 염전들이 사진 작품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건 이제 요즘 천일염이라고 하는 소금인데요. 아, 이게 천일염이네요. 예, 천일염은 1907년부터 처음 시험 연구가 돼서 현존해 오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 천일염. 근데 천일염의 방법은 논처럼 넓은 구역을 정해놓고 네. 단계별로 염도를 햇볕에 말려서 수분을 건조시키고 그래서 염도를 높여와 가지고 마지막 결정지에서 소금을 걷어내는 네. 갯벌 바닥에서 걷어내는 소금이 천일염이고요. 천일염. 천일염이 되듯이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이 말려서 염도를 높여주듯이 물 자체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네. 마체 소금은 바닷물을 끌어와서 염전 외곽에 저수지, 네. 도란을 만들어 놓고 물을 관리하면서 넓은 갯벌에 매일 새벽에 물을 뿌렸습니다. 바가지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갯벌이나 갯벌에 묻어 있는 그 흙들에 염도가 아주 높게 이제 만드는 거죠. 흙을 먼저. 네. 그게 함토인데. 함토. 예. 바닷물과 염전 바닥을 가지고 끼얹어서 만드는 게 1차로 함토. 네. 함토를 높게 쌓아가지고 바닷물을 부어서 거기에 묻어있는 염분을 다시 받아내는 물. 네. 그게 염수입니다. 네. 그걸 만드는 방법이 울산에서는 섭이라는 곳에 우리 떡시루 하면 밑에 까는 게 있죠. 예, 그렇듯이 떡시루. 예, 떡시루처럼 네. 그렇게 시루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함토를 높게 쌓고 네. 그 쌓인 함토에 바닷물을 끼얹어서 높은 염도의 염수를 얻어내고 그 물을 끓였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신안의 방법과 신안의 자연 방법과 마체의 자연 생산 방법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연구 결과에 이제 의하면 그렇게 이제 그렇죠. 밝혀졌죠. 네. 근데 그 뭐 아까 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름이 거의 신안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게 그러니까 있다고. 그 지역마다 하는데. 보면 그 사투리라고 사투리가 할까 있죠. 방언이 있잖아요. 네. 그 시루같이 만든 판을 네. 마체에서는 섭이라고 했습니다. 섭. 네. 섭. 신안에서는 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체는 섭방식. 섭방식. 섭. 네. 아. 신안은 섭방식. 아. 그러니까 발음이 유사한데 하여튼 두 지역이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 쓰는 이 언어 구사할 때 유사하게 조금 발음이 틀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이제 점을 발견한 거죠. 발견할 수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울산 자염이 울산에 있는 마체 자염이 예. 한반도에서는 뭐 최대였다고. 뭐 심지어는 저 북한 이북 지역까지 그 소금이 갔다고 하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또 그 정확한 이제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문헌에 네. 1903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네. 일본 사람들이 연구해서 제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1903년 자료니까 지금부터 약 12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한국에는
울산이 유명한 소금 생산지였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울산이라고 지정되어 있던 것을 더 확대시켜서 연구를 해보니까 울산을 포함해서 김해, 네. 명지, 네, 명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2분의 1이 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양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울산과 김해, 네. 명지에서 소금이 생산됐는데 김해, 명지보다는 울산이 염전 시설이 더 넓었고 더 많은 소금을 생산했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네, 그 문을 토대로 그렇죠. 울산이 한반도에서는 제일 많은 소금을 생산해서 이제 지역이라고 이렇게 네,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정의할 있겠네요. 수 있죠. 네, 그 무리는 아니겠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마체 제염 또 우리가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소금이라 뭐 신한 소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울산이 그 한반도에서 제일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해냈다라고 하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또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을 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 적게 보면 네. 그 화창마을이고 마채강 주변 얘기지만 조금 넓게 보면 전체 울산광역시의 문화산업 네. 그리고 그 문화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미래 지평을 네. 이제 이런 계기가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뭐 그 콘텐츠가 있으면 그렇죠. 다 그냥 뭐 지자체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우리 거다 하고 뭐 축제를 만든다든지 또 볼거리를 먹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소금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는 좀 우리 교수님께서 활발히 하고 계시지만 크게 울산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기는 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구 과정이 이제 힘들었는데 그 뭐 좀 연구하시면서 좀 힘들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문화 원형을 찾는 건데 네. 울산이 자리매김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누구가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 뭐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전문 연구 분야가 제염 역사이고 또 이런 제염 역사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 마체 소금을 연구하고 마체 제염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죠. 또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아직 당시 마체 소금을 생산하셨던 분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해주고 제가 궁금해한 것, 학문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질의하면 아주 성의껏 충분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그동안 연구를 쭉 하면서 어떻게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큰 실타래가 있었는데 실타래가 그냥 솔솔솔 풀리듯이 아주 잘 풀려가지고 빨리 진척됐다는 것은 이번 자료가 돌출될 수 있는 그런 결과였고 아주 상당히 연구하는 과정에 즐거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 마체소금 축제 할 때 취재를 나가 보니까요. 그 실제 우리 지역에서 있는 할아버지,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그 소금을 이제 그 가열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재현하고 네.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살아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이 고정이나 정언들은 그렇죠. 굉장히 큰 그 역사적인 자료의 네. 가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자료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자연사 연구는 많이 했지만 다 문헌에 의해서 문헌을 해제하는 쪽으로 연구가 됐죠. 그 과정이 이제까지는 유일하게 마체염전에서만 생존한 분들을 제가 찾았고 그분들의 증언은 결국 우리 제염 역사에
새로운 과제를 또 훗날의 연구 과제를 던져줬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뭐 축제도 뭐 기획한 축제에 큰 역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연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고정도 해주시고 하는데 뭐 기억에 좀 남는 게 재밌었던 이야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이미 준비된 그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소금 제염 관련 연구를 해오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자신하건대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소금에 대한 자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10년 이상 전부터 그 모든 자료를 전부 학습을 해왔습니다. 네. 그게 기초 자료로 해서 이번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결과죠. 네. 대한민국에서 뭐 독보적인 소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금까지 연구 성과로 볼 때 그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뭐 연구실에 뭐 거의 다 소금밖에 없습니다. 소금 내용이고 그러네요. 아, 하여튼 뭐 울산에도 지금 울산이 이제 뭐 한반도 최대의 소금 생산량으로 지었다고는 것과 또 앞으로 또 문화 콘텐츠로 또 소금을 또 이용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문화 콘텐츠로 이제 또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랬다는데 또 울산에 또 문화유산 마체제염 뭐 이와 책에 관련된 뭐 기초조사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연구를 했던 사례가 또 뭐 계시나요? 제가 다른 연구는 한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이상 소금 연구를 해왔고 또 화창마을 마체 소금에 관련돼서는 2018년 마체 소금 축제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 그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가치 있는 울산 소금 문화유산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던 게 이제 특히 마체 염전이었는데 마체 염전에 대한 그 문화유산화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했고 이 중에 또 그 마체 소금 생산 프로세스는 국제학술지에 이미 울산 마체 소금 생산이라는 연구 보고를 해서 학술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네,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됐네요. 예, 그렇죠. 근데 좀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깊이와 또 넓이와 이런 거에 비해서 울산과 또 약간 좁게 본다면 울주군이 좀 너무 소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것 같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마체 염전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청량읍의 하나의 뭐 그냥 소규모 축제 같은 것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울주군 축제 중에서 좀 큰 축제 또 나아가서는 뭐 울산이 축제가 되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중요한 것은 울산의 그 유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황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달천 철장을 비롯해서 그런 유산들이 발견되고 실제는 걔들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못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너무 큰 문화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연구한 사람으로서 마치 염전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다른 학자들이 볼 때는 우선 순서가 이제 마체 염전은 제가 발표해서 마무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좋겠고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 유산들부터 아마 잘 정리한다면 머지않은 날 마체도 크게 밝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뭐 먹거리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생산과 관련된 뭐 청양고추라든지 네. 또 무슨 인삼이라든지 뭐 이런 먹거리들을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하고 또 문화 콘텐츠를 잡아서 이제 그 관광의 상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은 그런 먹거리 갖고 하는 게 뭐 결국은 뭐 저 언양 불고기 축제 네. 정도 뭐 이렇게 큰 거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깊이와 연구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 마체염전 축제가 사실 좀 돼야 될 것 같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뭐 이런 예. 분들이 좀 관심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예. 또 그럴 때 문홍일 교수님이 또 이렇게 또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게 또 참고가 되면은 가능하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울산의 문화유산 마체점이라는 책이 발간되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많을 건데요. 뭐 책으로 본다면 뭐 이게 세 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세 번째고요. 근데 뭐 좀 발간되기까지 과정이랄까 뭐 좀 뭐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사실을 찾고 기록을 정리하면서 밝혀졌다는 거. 예, 밝혀진 게 가장 저한테는 좀 남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소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대한민국에서 좀 독보적인 분이시고 거의 뭐 소금 박물관 물론 학술적인 것으로는 소금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자료들이 많은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문홍일 교수님이 좀 이 마체 소금 가지고 또 뭐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지금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계획일 뿐이고 지자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좀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고 더더욱이 언론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화창 마을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확장시키고 또 확대시키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 제일 먼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제가 찾았는 염전터 100년, 1000년 전의 염전터가 남아있다는 것. 거기에 뭐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이 터가 우리 조상들이 울산이 가장 소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도시였는데 지역이었고 다른 지역은 지금 삼산이나 북구 쪽에는 제가 알기로 찾아본 사실이 없으니까 누구도 염전터를 못 찾았고 있는 터라도 조금 표시도 해주고 길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접근성을 통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쉽게 빨리 콘텐츠가 아이템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양읍 화창마을에 있는 마체염전이 원형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뭐 건물이 있었다든지 뭐 그 주변은 농지가 됐다든지 이런 거의 건 아니고요. 95% 이상은 공업단지로 지금 들어가 있고 도시가 개편돼 있고요. 개편되고, 일부 있는 지금 내가 찾았는 염전은 그 10개 필지 약 17,000여 평방미터입니다. 그 평수로 따지면 한 5,500여 평인데 찾았는 염전이라도 어떻게 구역을 조금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표시도 좀 해주시고. 근데 문화유산이 이제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본다면 문화유산의 튼 그렇죠. 예. 또 그쪽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학습이랄까 요즘은 관광이 체험학습이랄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콘텐츠 지금 이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그쪽으로 이제 그 화창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 이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 소금길 걷기라든지 예. 아니면 소금 만들기라든지. 실제는 염전터부터 가르쳐주고 네. 여기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학습은 충분히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보아집니다.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게 지금은 이제 뭐 여행 상품이라는 게 결국은 체험과 학습과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후 환경, 예. 기후 위기, 뭐 나아가서는 뭐 그까지 사실은 뭐 더 예. 나아가서는 공정 여행이랄까 뭐 예. 이렇게 착한 여행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을 여행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화창마을이 울주군 또 청양읍 화창마을이 마을 여행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마체소금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교수님도 그쪽에서 이렇게 큰 역할도 해주시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뭐 이렇게 책 울산의 문화유산 마체제염 책도 이제 출간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금에 관한 연구를 이제 거의 활발히 하시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또 국제적인 또 학술지에도 발표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향후 연구 계획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먼저 그 울산의 문화유산 마체제염 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네. 추가 컨텐츠를 이렇게 해나갈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전문가로서 네.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환경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네. 이 마체 염전터에 네. 가치를 부여해서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사업을 하고 네. 싶고 또 그러게 된 배경에는 종합해서 본다면 네. 울산이 우리나라 자연사 기록으로 볼 때 약 1300년대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제일 앞서네. 자연 생산 종료 시점이 석유화학단지가 본격화되던 1965년까지. 네. 그건 결국 우리나라 자연제염사에서 끝자락입니다. 네. 처음과 끝이네. 그렇죠. 울산이 제염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네. 결국은 이건 기록을 근거한다면 울산은 대한민국 소금 성지로 제가 명명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소금의 성지.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굳건하게 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거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 책을 6권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울산의 문화유산 마체제염이 3권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절반을 연구가 끝이 났고 나머지 연구는 지금 한 80%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2, 3년 내에 이게 다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 제염은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을 내는 제 연구 성과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울산이 소금의 역사 1300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 마지막까지 그렇죠. 그 소금의 시작과 소금의 끝이었던 도시가 울산이다. 울산인 거고 또 나아가서는 또 한반도에서 그렇죠. 최대의 소금을 생산했던 지역이다. 지역이다. 그 소금의 성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제가 그러면- 책 뒤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의 성지에서 소금과 관련된 뭐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좀 빈약하고 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축제랄까 뭐 이런 부분도 너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이나 또 시에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서 또 한번 우리 문홍일 교수님에게 또 자문을 또 구해가지고 뭐 충분히 뭐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가치가 있고 또 더군다나 또 자라나는 또 2세들에게 예. 우리의 식문화 또 소금 사실 소금이 뭐 음식 중에서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소금이 울산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던 것들을 학습과 또 체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꼭 이거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책과 관련된 예, 내용도 제- 좋고요. 책을 이제 놓고 볼 적에 계속 이어지는 연구. 네. 예를 들면 어린이 그림책으로 개편을 한다든지 네. 예, 제 책을 원작으로 하고 이 개작되는 컨텐츠가 좀 시급히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건 결국 조만간에 준비쯤 열릴 예정인 네. 북구의 소금 역사박물관. 아, 북구에 소금 역사박물관이 생겨요. 예. 아, 그걸 연포가 이제 북구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걸 또 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울산의 2세들에게 역사 교육 자료로 네.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있고 그렇게 개편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금 역사박물관이 북구에서 생기면 또 우리 울주군의 이순호 군수님이 좀, 야, 마체 연전은 또 울주군 청량읍의 화창마을인데 어떻게 연포란 이름 하나 가지고 소금박물관이 그쪽에 생기지 또 이렇게 근데 해가지고 그 울주 작은- 군수님이 또 기분이 좀 언짢을 것 같은데요. 또 차라리 뭐 울주군에서 뭐 큰 걸 하나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는데요. 울주군에서 새로 한번 깊이 있게 네. 생각해 볼 계기가 네. 마련된 거죠. 그렇죠. 뭐 청량읍 쪽에 뭐 가장 큰 우리 울산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던 곳이라고 거의 문헌에도 나와 있고 네. 우리 문헌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 울주군이 오히려 뭐 더 정통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포라 해서 아마- 이름이 연포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이번 계기로 아마 여러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그 관계자들이 또 지역 그 리더들이 네.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포라고 하는 게 지금 행정구역이 뭐 이렇게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나눠져서 그렇지. 뭐 이 울산이죠. 옛날 같은 울산에서 태양을 사이에 두고 그렇죠. 울산이죠. 예. 뭐 이쪽에 소금 만들고 또 이쪽이 이게 뭐 북구 뭐 이게 뭐 또 일제 강점기 쪽에서 이렇게 뭐 구로 나뉘 행정구역이 나뉘었지. 그래 본다면은 뭐 연포가 북구에 연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설득력이 좀 없고요. 거기는 이제 포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연포라고 예. 하는 게 사실 연포라는 이름이 건너편에 있는 소금이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포구가 연포라고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지금 삼산벌 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태화강역까지 네네. 그 다음에 거의 공업탑에 가까운 지역까지 네. 남구 거의 전역이 염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체, 연포 뭐를 비롯해서 울산은 거의 지역 전역이 염전이었다. 아. 100년 전에 뭐 수백 년 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1300년대 그러니까 이 소금의 도시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본다면. 울산이 소금의 성지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렇네요. 소금의 도시, 네. 소금의 성전. 소금이라면 신안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 지금은 이제 천일염의 그 생산 면적이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고 근데- 소금 천일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특구 지정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나 군이 또 아니면 북구랄까 이런 것들이 소금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로 뭐 하나 묶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뭐 소금 역사박물관이 북구에 생긴다면 예. 또 가장 큰 뭐 체험 공간이랄까, 그렇죠. 또 이게 뭐 이렇게 먹거리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 수 있는 학습의 공간을 또 울주군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하나의 또 소금 벨트가 된다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지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결국은 이제 이런 군수님이나 아니면 시장님, 구청장님 또 포함해서 이런 게 다 하나의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아마 충분히 하게 될 걸로 네. 믿습니다. 소금이 성지가 될 네. 때 우리 문홍일 교수님이 그 성지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 큰 연구로 제가 발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랜 시간 또 이 울산이
소금의 성지라는 것, 결국은 이야기로 거의 끝을 내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연구하신다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책 출판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울산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는 이런 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